홈팀 디나모 키이우 포메이션은 4-3-3이며 볼루시는 측면에서 빠른 스프린트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가며 공격의 기세를 높인다. 샤파렌코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맡아 전진 패스를 공급하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했을 때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해 전개가 끊길 때가 있다. 피칼류노크는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패스와 이선 침투로 위협을 만들지만 피지컬 경합에서는 밀리는 장면이 잦다. 키이우는 전반적으로 패스를 통해 점유를 유지하려 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에 취약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수비 블록이 좌우로 흔들릴 때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며 이 공간을 공략당할 때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나타난다.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타는 높은 골 결정력으로 박스 안에서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스트라이커다. 사르는 클래식한 측면 돌파를 통해 깊게 파고든 뒤 컷백과 크로스를 공급하며 상대 수비를 뒤흔든다. 휴즈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환 속도를 안정시키며 템포를 조절해 공격 전개를 유연하게 만든다. 팰리스는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계속 흔들어 놓는다. 특히 빠른 전환 공격과 높은 속도로 치고 들어오는 윙백의 오버래핑이 결합될 때 상대 수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힘을 가진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의 결정력과 사르의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전환 공격의 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디나모 키이우는 압박에 흔들리는 빌드업과 하프 스페이스 수비의 불안정함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번 경기는 팰리스가 빠른 전환과 박스 안에서의 확실한 마무리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레으 포즈나는 4-4-2 전형을 활용하며 직선적인 전진 패스와 측면 돌파를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뱅트소는 좌측 풀백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크로스를 통해 공격의 폭을 넓힌다. 야기엘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박스 근처까지 볼을 전개하는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 토르다르스는 이선에서 침투와 세밀한 마무리로 득점 찬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공격 전개를 가속한다. 특히 레흐 포즈나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하며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운 킥으로 위협을 만든다. 폴란드 특유의 거친 압박과 높은 활동량이 더해지며 홈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준다. 원정팀 라피드비는 5-3-2 전형을 사용해 수비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린 약점을 드러낸다. 보틱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버티는 능력을 갖췄으나 빠른 뒷공간 침투는 제한적이다. 에게슈타인은 중원에서 볼을 간결하게 돌리지만 템포를 빠르게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피셔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공간 창출과 크로스의 정확도에서 기복이 있다. 이 팀은 FC 서울 유스 출신 풀백 이태석이 활약하는 오스트리아 클럽이지만 이번 원정은 북유럽 끝자락에 위치한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이다.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체력 소모와 컨디션 저하는 경기 퍼포먼스를 유지하는데 분명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최근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와 전환 속도 부재가 겹쳐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쉽게 흔들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라피드비는 전환 속도가 느리고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여기에 장거리 원정 부담까지 겹쳤다. 레흐 포즈나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 체력적 열세와 전술적 한계를 안고 온 라피드빈을 상대로 레흐 포즈난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라이오 포메이션은 4-4-1-1이며 호르에데 프루토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이시팔라도는 이선에서 창의적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모두 시도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로 라이오의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빌드업의 안정감을 높인다. 라이오는 홈에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하며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를 통해 박스 안을 공략하는 데 능하다. 특히 기술적 완성도와 전술 이해도가 높아 전개 과정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쉽게 흔들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수준 차이가 명확한 매치업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슈켄디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브라임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피지컬로 버티지만 속도전에서는 한계가 있다. 라티피는 좌측에서 빠른 드리블과 컷백을 시도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며 볼을 오래 끌어 템포를 잃는 약점이 있다. 제이눌라이는 이선에서 연계와 중거리 슈팅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전개 속도가 느려진다. 무엇보다 슈켄디아는 북마케도니아에서 스페인까지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력적 컨디션 관리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기술적 완성도와 기본기에서도 라이오와의 격차가 뚜렷해 경기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원정의 거리와 전력 차이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해 수비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라이온 홈에서 전방 압박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 슈캔디아는 긴 원정 이동과 기본기 차이에서 오는 약점이 분명해 후반으로 갈수록 버티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전술 체력 기술 모든 면에서 라요가 한 수 위인 만큼 이 경기는 라요가 홈에서 강력하게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홈팀 오모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의 에완드루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 마무리를 노리는 스트라이커다. 그는 순간적인 침투와 고시각이 탁월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에서는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이선의 세메도는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볼을 오래 소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텐코비치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풀어내며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운 킥을 제공하지만 강한 전방 압박을 받을 때 템포가 무너지고 볼 소유를 잃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오모니아는 리그 수준에서는 안정적인 전개를 보이나 강팀을 상대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템포를 유지하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낸다. 원정팀 마인츠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브는 넓은 활동 반경과 강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포스트 플레이를 모두 수행한다. 네벨은 중원에서 빠른 전개와 측면,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아미리는 세밀한 패스와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 전개를 통해 팀의 공격 흐름을 유지한다. 이재성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잔류 미드필더들이 활동량과 전환 패스로 공백을 메운다. 주전 수비수 코어의 퇴장은 변수지만 마인츠의 300은 조직적 커버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체 자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녀 후반에도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오모니아는 홈에서 에완드루와 세메도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견디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 마인츠는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압박 강도와 템포, 그리고 교체 전력의 질로 경기 흐름을 끝까지 잡아둘 수 있다. 전력과 전술, 체력 운용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마인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야기엘로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피에 투제프스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주도하며 공수 밸런스를 유지한다. 이마드는 세밀한 볼 컨트롤과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을 동시에 갖춘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패스와 침투 타이밍에서 강점을 보인다. 로만추크는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끌어주며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허리 자원이다. 특히 야기엘로니아는 자신들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상대를 상대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전개한다.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볼을 빼앗은 뒤 탈취 지점에서 바로 페널티 박스를 공략하며 빠른 득점 루트를 완성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압박과 전환 플레이가 이미 팀 전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홈 경기에서는 더욱 날카롭게 가동된다. 원정팀 한문 포메이션은 4-4-1-1이며 티오은은 전방에서 연계와 볼 지켜내기로 공격 시작점을 만들어내지만 단독 해결력은 제한적이다. 심푸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간결한 패스를 통해 템포를 유지하려 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쉽게 리듬이 흔들린다. 폴리토는 이선에서 기민한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노리지만 전방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많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한문의 포백 수비진은 강한 압박을 받을 때 공을 길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빌드업이 쉽게 끊기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야기엘로니아의 고강도 전방 압박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후방에서의 불안이 곧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기엘로니아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홈에서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팀이다. 함루는 포백 수비 라인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을 잃는 순간 실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 경기는 홈팀이 압도적 주도권을 바탕으로 득점을 쌓으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홈팀 지린스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 공격수 빌비아는 과거 K리그 강원FC에서 뛰었던 반가운 얼굴이다. K리그 시절에는 적응 문제로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지만 보스니아 리그에서는 환경에 완벽히 녹아들며 확실한 주포로 자리 잡았다. 빌비아를 축으로 한 공격 패턴은 세컨드 볼 회수 후 빠르게 전진하는 구조가 특징이며 박스 안에서의 타이밍 좋은 침투와 결정력은 리그 최상급 수준이다. 아브라모비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며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필리포비치는 측면에서 과감한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한다. 이들의 호흡은 이미 리그에서 증명되었고 홈에서 펼쳐질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전진 압박과 유기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민컨 레드인프스 포메이션은 4-3-2-1이며 비아카나스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버티는 전형적인 타깃형 자원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빠른 템포 전환에서의 약점이 자주 드러난다. 드바르는 세컨드 볼 처리와 전방 압박에 가담하지만 속도전에서 불안정하고 톨이라는 좌우 넓은 활동 반경으로 기회를 만들지만 마무리 완성도는 떨어진다. 무엇보다 링컨 레드임프스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고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된다. 최근 경기력에서도 전개 속도와 공격 창의성이 모두 한계에 부딪히며 강도 높은 압박을 받으면 탈출 루트를 찾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린스키는 빌비아를 축으로 한 전방 화력과 홈에서의 강한 압박 축구가 돋보인다. 반면 링컨 레드임프스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빠른 압박에 빌드업이 끊기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환경 적응력 모두에서 앞선 지린스키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흐름으로 전망된다.